자, 환매 보시죠. 한자를 보면 도로 사오는 게 환매예요. 환매, 그죠? 도로 사오는 거,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 자, 우리 물건 팔았다가 그 물건을 바로 사오는 게 환매야. 우리 왜 환매하겠어요? 환매. 팔았다가 그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 빌리는 수단입니다, 이게. 환매가. 되게 이제,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 때 환매를 많이 합니다, 사채업자들이. 그걸 매도담보라 그래, 일명. 우리가 민법에서 담보는 이제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리고 전세권이 이제 담보물권이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이제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니까 요거는 계약으로 성립 안 하니까 요거는 이제 계약으로 못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계약으로 하는 게 요 세 가지란 말이야. 객체가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제피는 거죠. 질권은 뭐죠? 동산 제피는 거. 쉽게 해서 동산 제피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이라 그래. 쉽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동산 질권이죠. 시계 반지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이죠. 그죠? 네, 그 전당포는 옛날에는 한쪽 구퉁이 이상한 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 금제피고 돈 빌리는 게 질권이잖아. 그러면 전당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고잖아, 금고. 금고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 옛날에는 전당포 주인들이 살해를 많이 당했어요. 돈 놈들이 금치러 갔다가, 금치러 가면 우리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데 안 가져가라 그러면 푹 쓰진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한쪽 구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질권을, 자, 옛날에는 좀 남자들이 많이, 여자들도 많이 이용해요. 질권, 여러분들 전당포 가보면, 서울에 가면 전당포가 삐까번쩍합니다. 병원보다 더 좋아요. 어디 갔냐면 그 여자들이 그 홍대 쪽에 가면, 거기 이제 홍대 쪽에 가면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홍대 쪽에 가면 거기 이제 전당포가 많아요. 그럼 그 아가씨들이 뭘 잡히느냐면 명품 가방 같은 거 많이 잡혀요. 명품 가방 잡혀서 어디 간다?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트클럽. 명품 가방.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잘 배워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조금 나이 먹으면 이제 어디 가면 카지노로 가는 거야. 이제 걔네들이 카지노 가서 이제 차 잡히고 이제 카지노 하잖아요. 그 가면 정선 가면 차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그 전부 전당포 주인 동산. 이건 시험범위는 아니잖아. 시험원이 저당권, 부동산하고, 권리가 뭐였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제피는 거죠.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제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집을 제피고, 세입자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1등이 하면 법률적으로는 부동산 질권입니다, 이거. 전세권. 담보물권은 부동산 제피고 돈 빌려주니까 부동산 질권이에요. 담보물권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질권. 자, 이거는 이제 민법에 딱 돼 있으니까 돈 안 갚으면 뭐 합니까? 이거는 경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매 넣어가지고 경납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받아야 돼. 그리고 경매 넣으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7, 8개월 이상 걸려요. 평균적으로 한 1년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1년 동안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채업자는 빨리 돈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일수놀이 하잖아요, 그죠? 100일 60일 그래서 이 매도담보 이걸 많이 해요. 매매 형식으로 담보라는 거죠. 자, 우리 법적 형식은 매매야. 쉽게 해서 매매입니다. 파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담보 물건이라는 거죠.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예요. 매도담보 이것도 변칙 담보물권입니다. 변칙 담보물권. 자, 한번 해보죠. 자, 갑이, 자, 사채업자입니다. 이 사람.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 1억 좀 꿔주세요. 그럽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예요. 1억 꿔주세요. 그럼 그냥 안 꿔주잖아. 담보대라. 그러니까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담보 제공해. 그러면 이제 갑이 담보 제공하니까 매도 담보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매도담보 설정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 매도담보권이라는 민법에서 물권이 없잖아. 그럼 등기를 무슨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해서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해요. 소유자 을. 이때 이제 매매 형식은 매매 형식을 따르는 거야.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우리 소유자죠.
여기서 이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매매 이렇게 하니까 소유자 을, 그럼 우리 소유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야, 너 앞으로 바로 소유권 넘기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이 돈 1억 갚으면 1억하고 이자죠. 자, 돈하고 이자하고 갚으면 도로 사오겠다 이거죠. 도로 사오는 게 이제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환매 특약. 이걸 동시에 해야 돼.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형식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실 매도 담보입니다. 자, 매매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그럼 이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니까 자, 동시에 자, 여기는 한 개는 매매 계약서, 한 개는 환매 특약 계약서. 등기 원인 두 개입니다.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등기소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시 신청이잖아. 같이 신청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접수번호 똑같아요. 접수번호 여기 만약에 1000번이다. 이것도 1000번이야. 접수번호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등기는 같이 해줘야 돼. 그것도 이렇게. 그럼 한 개의 물건에 같은 순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기 등기하게 됩니다. 환매 특약. 그래서 항상 자, 요 매도인하고 환매권자는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환매권자 갑 이렇게 등기해 놨어요. 자, 그럼 현재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이 소유자. 이 사람 쉽게 해서 환매권자지만 이게 쉽게 해서 자, 매도 담보권 이게. 자, 그러면 아직은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이 팔아먹을 수도 있죠. 우리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병한테 이 소유자가 돼. 그럼 여기다가 3 소유자 병 이렇게 등기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환매 특약하면서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못 넘어요. 기간. 5년 정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갑이 을에게 환매한다 이렇게 하면 도로 사온다 이거죠. 도로 사온다라고 환매권도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매매가 다시 사오는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매매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 환매권자, 매도인하고 환매권자는 같아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등기한, 여기서 만약에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왔다면, 환매를 이제 갑이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환매. 이렇게 넘어왔다면 병한테 하죠. 환매한다. 안 넘어왔다면 이렇게 환매한다. 도로 사와야죠. 그럼 여기 이제 소유자 갑 이렇게 다시 사오는 거죠. 다시 소유권을 사왔으니까 이제 이 환매 특약은 목적 달성하니까 직권으로 소멸시킵니다. 이건 등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문제는 이제 환매 대금이야. 도로 사오는 대금. 이건 등기에서 거의 매년 나오죠. 도로 사오는 환매 대금은 원래 얼마 팔아? 1억이죠. 원래 대금, 매매 대금. 1억에다가 여기다가 이자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간 비용이죠. 이걸 비용이라 그래. 뭐 취등록세 한 10% 되죠. 자, 그런데 요 환매 대금은 특약이 우선에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특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사채업자가 특약한단 말이야. 특약으로 한 뭐 1억 한 5천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없으면 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죠. 자, 그럼 의 봅니다. 설명했으니까 의는 환매라 하면 도로 사오는 거. 동그라미 쳐. 매도인이 겁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 그 뭐야? 동시에 176페이지입니다. 176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줄일 환매권을 보유한 후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최대 5년이죠. 5년 내 행사하여 매매 목적으로 도로 다시 사오는 겁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오른쪽 자 590조 조금 잘 기억합니다. 환매의 저희랑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그라미 쳐 동시에 환매권을 보유한 때는 그 동시가 포인트입니다. 우리 민법에 동시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영수한 대금 우리는 1억, 매매 대금 1억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보통 한 10% 정도 되겠죠. 취등록세, 차비 이런 거 반환하고 매매 목적물을 도로 사올 수가 있다. 자, 2항 환매 대금, 도로 사오는 대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약정, 그 약정에 의한다. 특약이 우선 1억 5천. 3항 목적물의 이제 과실과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이를 상계 통칭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이거야. 원래 이게 돈 빌려온 수단이라는 건 벌써 법이 알고 있잖아. 이자란 말이 나왔으니까 돈 빌리는 수단이죠. 원래는 만약에 돈을 안 빌렸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돈은 빌렸으니까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 줘야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원래는.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빌려준 담보물권자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과실 따먹으면 안 되죠. 자, 과실은 돌려줘야죠. 자,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이자나 과실이나 이것도 이거는 법정 과실, 이거는 천연 과실 똑같잖아. 서로 이자 주고 과실 받고 귀찮잖아. 우리 뭐로 본다? 통칭 걸로 본다 이거죠. 상계로 본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 안 하고 과실 안 준다는 거야. 과실은 너가 이자 가지고 과실 너가 따먹어라 이거죠. 상계한 걸로 본다. 본다야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 워낙 많이 나와요. 자, 밑에 이제 방금 법적 성질 1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환매권. 다음 2번 환매권도 당연히 채상권이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양도성과 상속성 가져요. 3번은 등기에서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3.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동시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자, 줄었죠? 환매 등기를 무슨 등기 한다? 형식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부기 등기. 자, 그래서 방금 3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매도담보 수단이다 이거야. 돈 빌리는 수단입니다. 자, 2번에 이제 환매 요건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심합니다. 환매 특약은 반드시 뭐와 같이 해야 돼?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주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환매 특약은 종이에요. 항상 주종 관계가 나오면 주가 무효가 되면 종도 무효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환매 대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근데 1억 5천에 의하지만 환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최초 매매 대금 1억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한 10%를 반환하고 도로 사올 수가 있다. 4번 환매 기간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기간 591조 기간 외우러 갑니다. 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해. 부동산은 5년 못 넘는다. 동산은 시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원래 형성권은 다 10년이에요.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몇 년에 원래 10년인데 이 환매권은 요거의 반이라는 거야. 환매권은 빨리 하라는 거야.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자주 나와. 만약에 약정 기간이 1을 넘으면 10년, 20년이 되면 부동산은 5년으로 단축시킵니다. 5년으로, 동산은 3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이게 매도담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5년으로 단축. 자, 2항 잘 외워서 2항이 워낙 많이 나와요. 환매 기간을 정하면 절대 연장이 안 돼요.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를 못한다. 연장 못합니다. 자,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자, 환매 특약하면서 기간 안정하면 몇 년이 된다고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자, 3번이 환매의 실행. 도로 사온다는 거죠. 자, 돈 주고 사와야죠. 594조. 제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기간 안정하면 부동산은 몇 년? 5년 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5년 내 매매대금과 비용 제공을 하면 환매권을 상실하게 돼요. 5년 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내로 박스 밑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 의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 줘야죠. 환매대금을 상대방인 원매수인 을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좀 조심하고, 자, 이번에 이건 어제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한 거네. 자,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법정시한부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이거 봅니다. 2번 환매 등기가 경제된 줄거세요. 나대지 동그라미. 나대지에 그럼 법시 성립 안 해요.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 행사되어도 법정지상권 발생 안 합니다. 무조건 나대지란 글자가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해요. 법정지상권 1번 요건이 뭐였어요?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법시 성립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칩니다. 자, 그럼 매매에서는, 자, 매매가 주고 판매는 종입니다. 종된 계약. 항상 동시에 한다. 우리 민법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요 환매 특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교환 계약하죠. 자, 매매가 법 조문이 33개. 여러분들 몰라죠? 몇 개는? 3.1 운동, 기초 독립이죠. 자, 그래서 이건 유상계약의 대표입니다. 유상계약의 대표고, 유상계약의 특징이 아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에요. 자, 담보책임 법 조문이 거의 반입니다. 33개. 18개라면. 거의 반입니다. 이 담보책임. 요게 이제 어디도 준용한다? 교환하고, 임대차에도 준용한다.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이 부담됩니다. 교환은 법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31개는 이 매매를 따랐어야 돼. 그걸 준용한다라 그래요. 자, 교환은 법 조문 2개밖에 없어요. 한번 보자. 딱 2개. 답이 을에게 1월 1일 날, 자, 우리 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라고 청약했어요. 을이, 야,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둘이 딱 합치가 되면 교환이 성립합니다.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 둘 다 뭐가 아니죠? 객체가 금전이 아니어야 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계약이 합치되면 교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반대로 주는 게 돈이 아니야죠. 아까 매매는 뭐였어요? 매매는 갑은 나는 집을 줄 테니까 얼마 주겠다? 1억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산권하고 돈하고 바꾸는 게 매매입니다. 교환은 재산권하고 바꾸는 거야. 금전이 아닌 재산권. 이거 서로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 위험부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50평이었어요. 넘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리 아무리 봐도 50평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가서 이제 평수 세면 40평밖에 안 돼요. 그럼 하자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담보 책임주잖아. 이 땅도 1000평이라 그랬는데 넘기는 나중에 보니까 9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담보 책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그대로 대입해. 의미만 달라. 매매는 자, 반대급부가 금전. 매매. 금전이 아니다. 교환입니다. 여기 하나 조문이고 의의 차이죠. 의. 매매는 반대급부를 돈 받는 거고 교환은 반대급부가 돈이 아닌 재산권 받는 거고.
자, 두 번째 차이는, 자, 값이 이 집을 준다 그래서 이 집이 객관적 가액이 한 5억 정도 돼요. 자, 이 토지의 객관적 가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주겠다. 그럼 이거 교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누가 안 하려고 그래? 값이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5억짜리 집 주고 4억짜리 땅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야, 그럼 있잖아. 내가 땅 요거 4억에다가 플러스, 요 차액이 얼마죠? 1억이잖아. 1억. 이건 돈으로 주겠다. 이걸 보충 내면, 이걸 보충금. 보충금 특약을 하면 된다는 거죠. 보충해서 내 돈을 주겠다. 그럼 이것도 교환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매매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교환입니다. 이 차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의의 차이. 이게 바로 보충금 특약의 차이. 그리고 이 보충금은 돈이니까 매매대금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대금을 준용한다. 자, 매매대금을 준용한 거 동시행이죠. 동시행. 그러면 자, 2월 2일 날 이행기였다. 값은 건물 이전해주고, 월은 땅 이전해주고, 돈 1억 주고. 이게 동시이행 관계죠. 왜? 매매대금을 준용하니까. 요거야. 이제 요 두 개 말고는 전부 매매로 풀면 돼. 이제 시험장에 나오면. 대개 출제할 때 매매하고 교환은 섞어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자, 법 전부 두 개밖에 없잖아. 596조가 의, 597조가 보충금입니다. 자, 178페이지에 자,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 동그라미 치세요. 쌍방이 그렇게 인쇄처럼 딱 누워놨잖아요.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여기 포인트야.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매매도 이제 우리가 쌍유 낙불계약 이렇게 배웠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쌍유 낙불계약이 있어. 다음 597조가 뭐라? 보충금이야.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 전조가 바로 금전 이외의 그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동그라미 보충 지급,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이 보충금이야. 그 금전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대금을 준용합니다. 여기 보충금 특약 1항 의 땡땡 교환이라 하면 당사 쌍방이 줄긋죠.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니까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입니다. 쌍유, 낙불 계약이다. 쌍무에다 두 개 적어. 쌍무니까 두 개 뭐죠? 동시이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무조건 쌍무가 나오면 동위가 떠올라야 돼. 동시행항변권의 동, 위험부담의 이, 그 다음에 유상계약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적용. 자, 하자 담보 책임 적용. 하자 담보 책임 적용. 낙성이면 낙성 불료식 계약, 구두 계약이죠. 그걸 또 뭐 해석해 놓은 거야. 그러자 2번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의 특징이 담보 책임이야. 이 때문에 매매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어서 특히 자, 당구장 표시 교환 목적물의 동그라미 하자가 있으면 동그라미 쳐 쌍방 당사자 둘 다 담보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매매랑 조금 달라요. 보세요. 매매는 누구만 담보 책임지죠?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야. 왜? 물건을 주는 사람이 매도인이잖아. 자, 이 집에 하자가 있다. 이 땅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 있는 걸 넘기면 책임은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매수인은 이제 자, 특정물이다. 그럼 뭐죠?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불특정물이다. 그러면 해제권, 손해 또는 리콜이었죠. 자, 왜 이게 삼각형을 정리하면 얘는 선의 무과실을 전제로 하니까 그죠? 제가 삼각형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 안 돼. 자, 얘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쪽에서는 권리죠. 매수인은 그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리콜.
자, 근데 요거는 매매는 이쪽에서만 책임지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해제당하는 책임, 리콜해줄 책임이죠. 근데 교환은 둘 다야, 교환은. 보세요. 값이 이게 50평이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50평이라고 그래요. 땅도 우리가 100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했어요.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줬습니다. 동시이행으로 등기해줬어요. 동시에.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100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자 청량을 해보니까 한 9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하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900평이니까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선의엔드 무가지를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한 평 정도 부족하다. 그럼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50평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40평밖에 안 되더라. 이쪽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러니까 양쪽 다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진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교환, 매매하고 다르죠. 매매는 누구만 책임져? 매도인만 하자 담보 책임지지만 교환은 쌍방 다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진다. 그건 달라요. 자주 나옵니다. 담보장표에 딱 해놨잖아. 다음 3번에 이제 보충금 지급 특약이 있으면 보충금은 돈이니까 뭘 준용한다? 매매대금을 준용한다. 그래서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야. 4번 교환도 쌍무계약이니까 두 가지 뭐가 발생한다고? 동위가 발생한다. 자, 5번은 우리 총칙에서 배운 거야. 총칙에서. 목적으로 해서 시가 줄거. 시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배운 거잖아. 목적으로 시가를 묵비나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교환에서 나오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교환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 이 땅의 시가를 안 가르쳐줬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서 시가 판단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 마치고 자, 3장의 임대차입니다. 우리 계약법 강론은 편해요. 공부하기가 편한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내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생각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쉽게 해서 제일 그한 게 남의 물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사회 가서 그러면 이거 나쁜 놈이라 그래. 사기꾼 놈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남의 물건 당연히 팔 수 있어요. 남의 팔 수 있는데 등기는 자기가 넘기주면 안 되죠. 그죠? 왜? 물건이니까. 물건은 남의 물건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팔 수는 있어. 왜? 채권 계약이니까. 근데 물건은 안 돼. 물건은 처분권이니까 소유권을 남의 물건 소유권 넘겼다고는 감옥에 가죠. 횡령죄로. 채권은 유효합니다.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제 남의 물건 파는 것은 괜찮아. 팔아 처먹는 것은 안 돼요. 팔아 처먹었다는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파는 것은 괜찮아요. 팔아 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 야, 술 먹고 와서 술 먹다 계약, 술 처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 거야. 술 먹었다 그러죠? 매매 계약. 술 먹는 계약이지. 처먹었다 그러면 아니, 간 거야, 그거는. 간 겁니다. 자, 임대차. 그런 말이 다 법에 다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임대차가 이제 시험 나오면 임대차 민법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나와요. 요거는 이제 3문제 냈을 때는 이 한번이 이제 조금 한 2문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주임법, 상임법이 있잖아. 주임법에 2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 1문제를 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3문제, 그러면 이것만 해도 5문제잖아, 민법에. 이거 6문제 된단 말이야. 6문제가 어쩌면 12.5야. 엄청난 겁니다, 이거. 맞춰야 돼, 그래, 임대차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자, 임대차가 나오면,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래. 이거는 75번 이후부터 나와요. 자,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개론. 그다음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75번 이후부터 임대차, 이걸 풀면 돼. 근데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나온다. 75번이 아니라 한 70번에서 나온다. 그러면 민법이에요. 그때. 근데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는 그게 토지로 내는 거죠. 왜? 건물은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적용되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저한테 이제 시험 합격한다고 전화 와요. 임대 났는데 먼저 물어봐요.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그것도 먼저 물어봅니다. 그거 안 물어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이면 주임법까지 상담을 해야 되고, 상가면 상임법까지 상담해야 돼. 땅이다 그러면 이제 민법으로 상담이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묻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답답한 게 많이 이제 듣는 게, 합격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데, 전세권하고 전세하고 얘기해요. 그 전세는 제가 그래, 등기했습니까?부터 먼저 봐요. 먼저 물어봐요. 등기했습니까? 예, 그럼 등기했대. 다시 물어봐야 돼. 진짜 등기했습니까? 예, 진짜라 했대. 그러면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보내준대.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하니까 동사무소 했대. 그렇게 이게 전입신고야, 이제. 또 확정일자야. 이건 전세가 아니지. 전세권이 아니라 이제 주임법으로 가야 돼요. 상담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이게. 누가 잘못했냐? 국가가 잘못한 거야, 사실은. 국가가.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전세 걸고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전세란 말 빼버리든 없애버리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은 전세라 그러면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은 절대 전세는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월세, 일세, 출세예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도 출세로 봤잖아, 걔들. 축구 선수들 임대잖아, 임대니까. 손흥민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로 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임대차 나오면 주임법, 상임법도 임대차인데, 민법 공부할 때는 일단 그 주임법, 상임법 대비하면 안 돼요. 토지 가지고 공부하면 돼, 임대차는. 자, 갑니다. 갑이.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경매 강의를 가게 되면, 경매 강의를 되게 이제 지점장 출신들 경매 강의를 많이 해. 법을 모르니까 자기들 많은 것만 얘기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보면 확정일자도 잘 모르고. 자, 매매합니다. 자, 임대차 해보세요. 임대차. 토지라고 있어요. 토지가 세 놓는 사람이 쉽게 해도 임대인. 세 놓는 사람. 세 들어간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진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땅입니다. 1월 1일 날 임대세 청약과 성락했습니다. 자,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했다고 하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보증금 없이 자, 월세 이런 게 하는 게 보통 임대차인데, 대개 이 월세 못 받을 걸 고려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이제 받아두는 겁니다. 이건 특약이에요. 보증금은 없어도 임대차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제 했으니까, 자, 의무를 내어야 되겠죠? 임대인은 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용익시키는, 사용, 수익시킬, 앞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암기하세요. 적극적 의무. 사용, 수익시킬, 적극적 의무입니다. 사용, 수익시킬, 적극적 의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일러 터지면 보일러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 필요한 비용과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왜? 적극적 의무니까. 자, 보일러 터지면 보일러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근데 적극적 의무다. 임차인은 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용익시켜줬으니까, 만약 건물 한번 해볼까요? 잘 수익시켜줬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는 거 사용료 줘야 되잖아. 이게 이제 차임이라고 그러죠? 차임 지급입니다. 차임 지급. 자, 쉽게 우리는 집세, 그죠? 땅세 주는 거죠. 차임 지급. 차임이라 차임. 차임이니까 금이라는 말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또는 쌀 한 가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땅 빌리고 뭐 준다 그러죠? 토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지. 토지는 뭘로 줬죠? 쌀 한 가마니 줬어요. 쌀 한 가마 되게. 이게 좀 쌀 한 가마도 가능해요. 차임. 요걸 이제 딱 합치하면 임대차가 성립한 거죠. 그럼 주된 업무가 문제는 사용 수익시킬 업무. 차임 지급. 이걸 완전히 이행해야 돼요. 완전히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니까 얘가 해지하고 손해배상. 계속적 계약이란 뭐죠? 해지가 아니라 뭐죠? 해지하고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죠. 이쪽에서 이걸 갖다 불이행했다. 우리 차임 몇 기연체죠? 2기연체 하면 이쪽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됩니다. 자, 매매하고 교환에서는 뭐죠?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에서는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그 중간에 있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말이야. 담보 책임은 뭐가 없어도 책임진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무과실도. 자, 요겁니다. 요거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걸 권리로 가보죠. 그러면 권리로 가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임대인, 임차인. 음으로 애웠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면 이 사람의 권리죠. 임대인의 권리. 이쪽의 의무는 이 사람의 권리죠. 권리. 그럼 이쪽은 무슨 권리죠?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월세 달라. 차임 지급 청구권. 이게 바로 임대인의 권리. 이쪽에서는 뭐 달라? 사용 수익 청구권이죠. 용익 청구권. 이게 바로 임차권입니다. 용익 청구권. 이쪽은 차임 청구권, 용익 청구권. 이게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비용 부담 없는데 만약에 비용을 이쪽에서 줬다면 이쪽에서 만약에 보일러 고쳤다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이제 꼭 여기 한 문제 나오잖아. 자, 하나씩 가봅니다. 이제 의는 땡땡.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을 임대인이야. 세 놓는 사람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을 자, 두 가지죠. 사용 수익 줄이면 용익이죠. 사용 용익시킬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 임대인의 차임 지급을 약정합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전부 쌍유 낙불이죠. 이번에 법적 성질의 1. 임대차도 매매 교환하고 똑같아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쌍무니까 뭐 있죠? 쌍무니까 동시행관계 위험부담.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 항상 기억합니다. 자, 2번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정확하게는 용익채권계약입니다. 용익채권. 옆에 제가 고로 땡땡 고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는 대항 못해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오로지 둘이 사이에 청구하는 계약입니다. 제3자한테 가서 차임 달라 이렇게 못해. 제3자한테 용익시켜달라 주장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세권과 차이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제3자한테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임대차는 차임 지급이 계약이에요. 요소다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죠. 자, 그러나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저기요. 아까 우리 토지는 뭘로 준다 그랬죠? 쌀 한 가마니 가능해요. 쌀 한 가마니. 자, 4번 가끔 나오죠. 임대차에 살짝 적어. 매매 교환 같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의 목적물은 누구 거라도 무방하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왜? 채권계약이니까. 남의 물건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뭐하다고? 유효하다 이런 뜻이. 자,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동그라미 쳐세요.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의 강화 가로하니까 부동산 임차권의 물건 화자의 동그라미 쳐. 물건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변하고 있는 권리야. 물건화.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용익 채권, 용익 청구권이야, 사용 수익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익 물건하고 구별해야 돼. 용익 물건 네 가지가 뭐가 있죠? 용익 물건 세 가지.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자, 이제 할 때 제가 땅을 지상권, 지역권, 이건 객체의 토지를, 이건 지배권이잖아. 청구권이 아니라 꽉 지배하는 거야. 꽉 지배하는 거야. 딱 지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은 아니에요. 채권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은. 자, 이건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래서 등기를 해야죠. 자, 지역권은 조금 조심해요. 지역권은 이거는 배타적이지만 이거는 공용입니다. 공용권. 공용으로 지배권이죠. 여러 사람이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공용적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권은 한 개의 땅에 1순위 지역권, 2순위 지역권, 3순위, 4순위 지역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상권 한 개밖에 없어야 돼. 한 개 지상권, 한 개 전세권. 요거는 지역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역지는 그래도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임차권은 용익 채권입니다. 지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요거는 성립 요건이죠.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면 아예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물건이니까 제3자한테도 나는 지배권이다. 즉 용익권이다. 용익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죠. 자, 건물 하겠습니다. 갑이 세놓은 사람,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우리 보증금 1억에 임차하고 있다고 하죠. 오케이. 계약기간, 자, 1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갑에게 사용 수익시킬 의무,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권이 있었죠. 차임 월세 100만 원 내기로 했다고 하죠. 이렇게 권리 의무가 잘 이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계약했는데 한 달 있다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왔습니다. 소유권은 이제 물건이잖아. 얘는 이제 제3자한테도 소유권의 개념이 뭐죠? 소유권은 배타적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인데, 근데 이제 이 집에 사용하러 뚝 발로 등기 넘어왔겠죠, 당연히. 원래 보니까 엉뚱한 을이 살고 있네. 너 뭐야? 왜 남의 집에 나의 사용권을 침해? 너 나가라. 그러면 얘는 쫓겨나야 돼. 왜? 을은 갑한테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거야. 사용 수익 해달라, 사용 수익 해달라. 근데 소유권자가 바뀌었잖아. 병한테는 사용 수익 청구를 못하죠. 너가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갑한테 보증금 달라 그래야 돼요. 계약기간에 이사 나가야죠. 이게 채권입니다. 왜? 제3자에는 뭘 못하니까? 대항을 못하니까. 얘는 아무한테나 제3자 대항할 수 있고 소유자니까. 그래서 불쌍하잖아. 불쌍하니까 이걸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물건하고 좀 비슷하게 현재 물건으로 가고 있는 권리다. 물건화하고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물건처럼 변해가고 있다. 채권이지만. 쉽게 해서 채권과 물건의 한 중간쯤 된다는 거야. 중간인데 채권입니다. 중간. 우리 경제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학도 완전 경쟁. 이 완전 경쟁 시장, 이게 우리 이상향이죠. 이게 우리 채권 시장, 대표로 뭐냐? 우리 그 정권 시장이죠. 완전 경쟁. 안전한 경쟁 시장.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완전히 반대 독점이죠. 요게 바로 우리 법에서는 채권계약, 우리 채권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나 이게. 그 다음에 독점이 바로 물건이죠. 자, 소유권 등기 딱 하면 이제 등기라면 독점이에요. 독점. 누구도 침범 못하는 거죠. 우리 독점이 좋아요? 완전 경쟁이 좋아요? 자,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누구 입장이냐? 누구 입장이냐? 자, 독점권을 가진 자, 회사 입장에서는 독점이 좋잖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 누가 좋아? 만약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거. 우리, 자, 소비자 입장에는 완전 경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하기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는 완전 경쟁 없죠, 그죠? 다 중간에 있죠, 그죠? 중간에.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원래 수요공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완전 경쟁. 완전 탄력적이니까. 지금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완전 독점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 독점. 완전 지금 토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지 시장이죠. 이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이 바로 정권 시장입니다. 정권. 완전 경제이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 상한과 상하를, 자르고 있잖아요. 그죠? 한 15% 이상 되면 못하게요. 최대. 그게 요청하는 게, 이 중간에 있는 걸, 그죠? 보통. 중간에 있잖아요. 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경제, 이게 독점 경제. 이걸 잘 없고 다 이거죠. 이 얼마나 눕느냐에 따라서 많이 누우면 완전 경제로 가고 있고, 이렇게 좀 올라오면 독점으로 가고 있죠. 이것도 일로 가 있고, 이것도 일로 가 있고. 현재 시장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확실히 배우고, 중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력도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완전히 탄력적일수록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죠. 민감하다는 거예요. 탄력적이야. 민감하다. 가격에 민감하다. 가격에 안 민감하다. 그러면 이제 독점이고. 그걸 비우는 게 경제학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민법보다 훨씬 쉬워요. 사실은.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는 게 어쩌면 계산 문제 버리고. 자,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자 갑니다. 1. 임차권의 대항력 줄거세요. 임차권의 대항력. 원칙은 있다 없다?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죠. 원칙은. 물건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 1. 임차권 대항력 없어. 1. 자,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또는 매각 같은 말 경락됐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 병이라고 놓고 병에 대해서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즉 쫓겨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대항력입니다.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쫓겨나면 대항력 없다. 자, 2번 동그라미치에 이제 예외적 인정. 땡땡. 원칙은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대항력이 없어요. 채권이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외워야 돼. 자, 여기 이제 물권화하고 있다는 1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채권은 등기 안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저거 공동신청입니다. 무조건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죠. 자, 621조 가죠.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언더라인 되어 있죠.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거야. 반대 약정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 약정으로 이 청구권을 인정 안 합니다. 집주인이.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하려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를 동그라미 치죠. 등기한 때는 오늘 등기해서 딱 등기한 때부터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바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딱 등기한 때는.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땅이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고 건물이든 땅이든 우리 임차권 등기를 딱 했어요. 자, 오늘 했다. 오늘 2월 1일이다. 딱 등기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등기했죠. 오늘 만약에 9시 했다. 9시부터 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갑이 이제 자 2월 1일 딱 등기했는데 한 2월 한 4일 날 병한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2월 4일 날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얘는 2월 4일 날 자 물건이고 얘는 언제죠? 2월 1일 날 대항력이니까 병이 나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 2월 1일 등기했으니까 못 나가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것.
그럼 계약 기간만 1년이다. 그럼 1년 동안 나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대항한다는. 이렇게 대항하다가 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계약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1년이 만료되면 자 조심해야 돼. 어른 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달라 그래야 됩니다. 병한테 보증금 청구. 갑은 보증금 채무를 소멸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가 되는 거야. 등기하면. 자, 등기하면. 근데 주인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 등기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등기가 안 돼요. 거의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바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법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집주인 동의 안 받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이게 이제 주인법, 상인법이야. 자, 주인법에서, 자,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가려면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입신고하라는 거야. 이는 바로 전입신고하면, 자, 그리고 인도받고, 그죠? 인도받고는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2월 1일 했다. 요거는 다음 날입니다. 등기는 딱 등기한 때부터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 2월 2일 날 0시부터 대항력 갖춰요.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 자, 이것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면 그 다음날 2월 2일 0시에 대항력 갖춥니다. 하루 후에 갖춰요. 그게 달라요. 듣기보다. 자, 그게 이제, 자, 3번으로 내려옵니다.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 예, 주인법, 상인법. 3번.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차. 자, 주택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2일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은 신청금을 하미쳐 신청한 상가금을 임대차.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는 그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두 개 내워야 됩니다. 주택은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리됐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올라와 이제 2번. 그건 예외적인 겁니다. 2번은 예외. 그래서 가끔 내요. 2번. 자, 622조 제목에 알아야 돼. 자, 건물 소유권 동그라미 시대. 건물 소유권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차지권은 토지 임차권입니다. 차지권의 대항력. 자, 잘 보세요. 1항.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야. 토지 임대차가 바로 차지권이라 그래. 토지 임차권은 이를 등기하지, 자 조심해. 이가 임차권이야. 임차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안 한 경우에도 그 임차인 앞에 토지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 그 건물이 소유권 등기야. 소유권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긴다. 법 조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2항. 건물이 바로 소유권 등기한 건물이죠. 소유권 등기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되거나 또는 후패도 멸실과 같은 말이야. 썩어서 없어지는 게 후패야. 썩어서 없어진 때는 천황의 효력적 대항력을 잃는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차지권,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622조.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이거는 토지임차권은 등기 안 했는데도 대항력을 주는 거야. 이건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토지, 갑이 이제 토지 임대인입니다. 이건 토지의 얼만큼 임차인이에요. 토지를 임차인 을이야. 자, 그래서 땅을 빌린 거죠. 을이.
을이 갑한테 가서 땅 좀 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토지 임대차는 등기는 안 했습니다. 토지 임차권 등기를 안 했는데, 그럼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으니까, 자, 제3자한테는 대항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제 땅 빌려가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건물이 있어 지었죠? 그러면 건물은 딱 됐어.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럼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건물이 이 사람이 소유권 등기하는 거죠. 소유자 을이라고 쉽게 하면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자, 제3자가 봤을 때는 보죠. 땅 등기부를 떼보니까 땅은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죠?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은 등기부 떼보니까 뭐가 있죠?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죠?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남의 땅 위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건물 소유자 을이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겠구나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했지만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등기하면 을은 토지 임차권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 등기는 안 했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했다면, 요거 만약에 2월 1일 날 등기했다. 그럼 요때부터 땅에 대해서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병이 2월 1일 이후에는 땅 빌려가지고 이게 지상권, 전세권 이런 등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건물이 썩어서 없어져서 멸실했어요. 한 10월 1일 날 멸실됐다. 아주 후패도 같은 말입니다. 후패도 썩어서 없어지는 게 후패입니다. 자,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건물이 없어지면 제3자는 이 토지 점세권, 임차권 있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대항력이 상실한다는 거죠. 대항 상실합니다. 상실하니까 병이 이제 여기 지상권, 전세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자주 나와요. 자,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 등기를 안 했지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가치는 이렇게 네 가지야. 민법에 1, 2, 2개. 1.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다 가능하고. 2번 지상 건물에 소유권 등기가 된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해도 토지 임차권은 건물의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주인법에서 인도와 주민등록 갖추면 다음날 0시. 4번 인도와 사업자 등을 신청한 상가 건물에서 임차권. 자, 그 다음에 방금 2번 임차인의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입니다. 그 채권이 조심해야 돼. 갑이 토지 임대인, 을이 토지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은 이 땅을 갑한테 사용 수익하는 청구권이잖아. 이 땅을 이제 을이 사용 수익하고 있어서. 근데 엉뚱하게 이 병이, 제3자 병이 여기 와서 건물을 불법으로 치니까 임차권이 방해당했잖아요.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이 건물 때문에. 그래서 을은 병에게 야, 건물 철거하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채권이니까. 안 돼요. 그랬을 때 을은 갑을 채권자 대위는 가능해. 채권자를 대위해서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자, 첫째, 물건은 을은 지금 뭐가 있죠? 점유권아 또 있죠. 임차권이니까 점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점유권에게 물청 이건 가능하잖아. 근데 임차권으로 물청 이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누구를 대위해야 돼? 임대인을 대위해야죠. 그래서 임차권자는 대위로 해야 돼. 대위. 자, 가보죠. 임차인의 방해배제 청구 땡땡 제3자 병이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냐 문제. 원칙은 안 돼. 1. 그러나 점유권은 물건이니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할 수 있다. 점유권 침해니까. 그 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
임대인의 방해배제청 동그라미 쳐 대위 행사야. 대위 행사. 땡땡.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임대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행사해야죠. 그 다음 3번 임차권의 처분 가능성. 자, 첫째,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은 동의받아야 돼. 채권은 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임차권은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누구 동의받아야 돼?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의 전달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요. 옆에 적어. 이게 전세권과 차이야.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집주인 동의 안 받고 전세권 처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소부분 방 한 칸, 방 한두 칸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방 한두 칸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 그걸 소부분이라 그래. 자, 오른쪽 4번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명문기관이 없다. 자, 기억합니다. 자, 여기 자주 나와요. 이게 법이 폐지돼서 그래. 자, 민법에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규정 없어요. 없어. 뭐 최장기, 최단기 아무것도 없어요. 최장기도 없고 최단기도 없습니다.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는 최단기만 인정하죠. 최단기 몇 년? 2년 보장입니다. 최단기 2년 보장이야.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는 최단기 몇 년? 1년 보장입니다. 요걸 잘 구별해야 돼. 민법장임대차는 존속기간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임대차, 동산임대차는 하루임대차, 이틀임대차도 가능해요. 아니 1시간, 2시간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우리 호텔, 모텔 대실 하잖아요. 그거 전부 임대차야. 단기 임대차.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는 최단기 없어요. 그러나 주임법과 상임주임법은 최단기 2년, 최단기 1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또 주임법, 상임법은 자, 일시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죠. 일시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 안 되니까 일시임대차는 어디로 가야 돼? 민법으로 가야 돼요. 일시임대차는 2시간, 3시간 임대차, 아니면 하루 임대차, 이틀 임대차는 민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없어요. 짧은 임대차는 민법입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 2절에 이제 민법, 임대차의 성립 요건. 네, 이거 조금 쉬었다 하죠.